안녕하세요, 오픽만수르입니다. 네 번째 오픽 뉴비 코스의 설문조사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문조사는 그 난이도 선택과 더불어서 정말 논란이 많은 내용인데요. 어떤 것을 선택을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어떤 것을 선택하면 어떤 문제가 안 나오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하는 방법, 그리고 설문 문제와 돌발 문제가 어떻게 나뉘는 거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것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계시면 그런 여러 가지 루머나 소문에 휩쓸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문조사하는 이유. 설문조사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픽은 실생활에서 영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죠. 선택한 난이도에 따라서 12문제 또는 15문제의 다양한 질문들을 받고 하나씩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물어보는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쉬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어렵기만 한 문제를 받는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근데 반대로 쉬운 문제만 받으면 너무 좋고 또 그 사람은 간단하게 높은 등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픽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가 잘 아는 주제들을 먼저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많은 설문조사 항목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 항목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는 다른 문제들보다는 좀 비교적으로 쉽게 대답할 수가 있겠고, 반대로 선택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문제로 나오면 당연히 좀 더 어렵고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러면 내가 평소 잘 아는 부분에 대한 영어를 얼마나 제대로 말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평소에 익숙하지 않았던 주제들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얼마나 영어로 센스 있게 잘 대답해낼 수 있는지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수험자에게도 더 좋은 시스템이고, 왜냐하면 내가 잘 말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픽 채점에도 수험자의 다양한 영어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문 문제, 돌발 문제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건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오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설문 문제는 말 그대로 설문조사에서 내가 선택한 항목들이 질문으로 나오는 문제를 말하고요. 돌발 문제는 가끔 랜덤 문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설문조사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거나 아예 조사 항목에도 없던 그런 주제들이 문제로 나오는 경우를 돌발 문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는 방법. 설문조사는 오리엔테이션 단계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 오픽 홈페이지 샘플 테스트 화면인데요. 아래에 주소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한번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 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가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설문조사는 처음에 직업, 학생 여부, 거주지 관련 항목 이것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관심 분야에 대한 항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관심 분야는 총 12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막 13개, 15개 많이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딱 12개만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중에서 내가 선택한 항목이 12개면 12개, 아니면 15개면 15개. 그 중에서 2개 또는 3개의 주제가 랜덤으로 선택이 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선택을 하시면 이제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의 범위가 엄청 넓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딱 12개만 선택을 하시는 걸로 하고, 시험을 치시기 전에 미리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보고 무엇을 선택할지 정해놓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딱 미리 선택한 항목들에 대한 그 문제들의 공부만 하시면 되니까 또 공부하시는 범위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시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샘플 테스트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opic.or.kr 들어가 주시고요. 오픽 홈페이지 상단에 시험 소개 그리고 오픽 시험 소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측 하단에 샘플 테스트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위에 있는 영어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샘플 테스트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인 영어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시험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바로 넥스트 버튼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평가 윤리 규정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체크하신 다음에 넥스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런 화면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는 게 도움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샘플 테스트에서 할 수 있는 설문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씩 누르시고 넥스트 누르면 설문조사의 각 단계들을 넘어갈 수 있게 되고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올 텐데 각 선택 항목들은 제 블로그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항목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다 설명드리는 게 좀 더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글로써 좀 더 편하고 자세하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샘플 테스트에서 설문조사를 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블로그에 있는 자료, 제 블로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다른 사람들 영상들 거기에 있는 것들이랑은 이 설문조사 항목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거는 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샘플 테스트에 있는 설문조사 버전이 좀 과거 버전이다 보니까 현재 시험장에서 나오는 항목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샘플 테스트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체험 용도로만 해보시고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블로그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가장 최근에 이제 뭐 후기를 공유해 주시는 분들의 정보들을 찾아보시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항목 선택하기 대 강사님이 정해주시는 항목 선택하기. 진짜 내가 좋아하는 항목은 보통 이런 것들이 많죠. 주식 투자, 사진 촬영, 골프, 수영하기. 뭐 이런 정말 일상에서 내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 인강을 들으시거나 학원을 가시거나 어딘가에서 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수업을 하시는 강사님들이 정해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보통 공원 가기, 조깅, 걷기,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 뭐 이런 항목들인데, 이런 것들을 추천을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런 항목들이 문제로 나왔을 때 내가 사용하게 되는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비교적으로 좀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들어봤거나 공부를 해봤던 그런 일상적인 단어들로도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수업이나 뭐 인강에서 저런 항목들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들을 선택을 했을 때 뭐 문제가 쉬울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주식을 하니까 난 주식 투자할래. 나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사진 촬영할래. 나 조깅 안 하고 그냥 사진 촬영 고를래.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과연 그건 또 쉬울까요? 그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게 되는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정답은 내가 영어로 대답하기 쉬운 주제 선택하기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든 결국에는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자유입니다. 근데 내가 선택한 항목이 문제로 나올 수 있고 그 문제가 어떤 유형들이 나올까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과연 내가 그 문제에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이 수영하기를 선택을 했는데 실제 문제에서 수영하기가 나왔고 문제에서 만약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수영 방법은 무엇이고 그 수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경험을 뭐 얘기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물에서 뭐 팔을 동작이라든가 고개를 어떻게 움직이고 숨은 어떻게 쉬고 다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또 수영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뭐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가 과연 그것들을 영어로 좀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꼭 수영을 선택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수영에 대한 내용을 영어로 잘 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부를 하신 후에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일반적으로 선택을 많이 하는 공원, 뭐 조깅, 걷기 이런 게 사실 쉽죠. 왜냐하면 공원에 대한 내용, 뭐 걷기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일상적이고 당장 만약에 말을 지어내더라도 좀 더 쉽게 지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그것을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공부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내가 영어로 대답하기 쉬운 주제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등급 평가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답변하기 쉽다라는 의미로 이제 선택을 한 항목인데 그것 답변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내 영어 실력이 좋지 않다고 평가가 되겠죠. 네,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게 있는데요. 보시면 설문조사에서 특정 항목들을 조합해서 선택했을 경우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있다. 또는 무조건 안 나오는 문제가 있다. 이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걷기, 조깅, 운동을 하지 않음을 선택하면 이 세 가지 주제들이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결론부터 보여드리면 무조건 100%는 없습니다. 1번 문제가 자기소개인 것은 100%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채점이 되지 않죠. 그냥 입을 푸는 시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는 딱히 없습니다. 완전히 랜덤이고요. 무조건 안 나오는 문제들은 실제 인터넷에서 접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봤을 때 거기서 주장하는 그 항목 조합들을 했으면 많은 분들이 그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는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출제될 확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깅 문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것들을 믿고 이제 선택을 했다가 조깅 문제가 나왔었고, 실제 저랑 스터디 하셨던 분들 중에 그런 인터넷 정보를 믿고 선택을 했다가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를 받았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몇몇 분들은 오픽 주간사에 이제 문의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100% 같은 건 없다라고 답변이 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될 확률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많이 나오지 않는 건 맞지만 내가 시간이 좀 넉넉하게 있다면 모든 항목들을 다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정말 없고 당장 뭐 2, 3일 안에 시험을 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안 나온다는 항목들 그냥 빼놓고 공부하셔도 무리는 없겠는데요. 그래도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설문 문제 그리고 돌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는 이제 아실 거고요. 그러면 이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보통 설문 2, 돌발 3 또는 설문 3, 돌발 2 비율로 출제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설문이 무조건 2개고 돌발이 무조건 3개다 뭐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주제의 문제를 설문으로 보고 어떤 문제를 돌발로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보통은 2대3, 3대2 이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케이스 1 보시면 설문 2, 돌발 3으로 나온 문제고요. 난이도 3, 3을 선택했고 설문조사에서 음악 감상, 해외여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무조건 자기소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콤보 1, 2, 3 그리고 롤플레이 1, 2가 나오겠죠. 그렇게 봤을 때 콤보 1에서 만약에 음악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찍은 문제니까 설문 문제. 그리고 콤보 2에서 건강 문제가 나오면 돌발 문제인 거고 콤보 3에서 은행 문제가 나오면 또 돌발 문제죠. 그리고 롤플레이에서 해외여행 관련된 롤플레이가 나옵니다.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뭐 여행사에 어떤 질문을 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그것도 설문조사 찍은 거니까 설문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롤플레이 두 번째에서 교통수단, 뭐 에바가 좋아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그것도 돌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설문이 돌발 3이 되죠. 그리고 케이스 2를 보시면 똑같이 난이도 3, 3에 이번에는 공원, 요리, 음악을 선택을 했고 네, 전체 문제에서 콤보 1의 인터넷 돌발, 2에서 공원 설문, 3에서 요리하기 설문, 롤플레이 1에서 댄스 레슨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그것은 돌발일 거고 그러면 롤플레이 2에서 이제 음악 문제가 마지막으로 나와서 또 설문 문제입니다. 그러면 설문 3, 돌발 2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스 3에서는 난이도 5-5를 했고 이렇게 했을 때 설문 2 그리고 돌발 3 비율로 뭐 재활용, 음악, 지형, 병원 예약, 해외여행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문제들은 기출문제를 경험으로 작성을 해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음악 감상과 해외여행을 선택을 했죠. 케이스 1에서. 그렇다고 해서 음악 감상과 해외여행이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 이건 예시이기 때문에 저렇게 적은 거지. 실제로는 음악 감상과 해외여행을 빼고 나머지 다른 선택 항목 중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제 비율은 보통 2대3 또는 3대2 이렇게 출제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나는 돌발 문제만 다 나와서 너무 어려웠다. 나는 설문 문제만 다 나와서 시험이 너무 쉬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거는 사실 그분들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돌발인데 설문으로 착각을 하거나 설문인데 돌발로 착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설문에서 찍은 문제인데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게 내가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돌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로 인해서 약간 오해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기들을 보시게 되면 그냥 좀 넘겨버리시고 설문에서도 문제가 무조건 나오고 돌발로도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설문 돌발 문제가 적절하게 2대3 또는 3대2로 나온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항상 똑같은 주제를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보통 막 2번, 3번 시험 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이 치시는 분들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20, 30번 시험을 친 것 같은데요. 시험을 칠 때마다 똑같은 항목으로 선택을 하셔야 공부할 범위를 줄일 수 있고 다음 시험을 치면 칠수록 같은 문제가 나올 확률도 높아집니다. 만약에 내가 시험을 칠 때마다 다른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갈 때마다 완전히 랜덤한 문제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떤 항목을 선택할지 정해 놓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그 12개의 항목들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공부를 해 놓으시고 항상 갈 때마다 같은 항목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돌발 문제들만 하나씩 더 추가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시험 준비가 제대로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또 말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게 됐네요. 근데 이 설문조사는 난이도 설정처럼 어떻게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문제가 나올 거냐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와 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아시고 계시면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고 시험 준비에 좀 더 몰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질문이 있으시거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카톡 주시면 또 거기에 맞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